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오늘 나온 이제 여론조사 결과 어제 나온 거군요. 리얼미터가 4일에서 5일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58.2%가 잘할 것이다.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첫 번째가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41.5% 이렇게 1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펼쳤으면 좋겠는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경제 회복을 해야죠. 네. 당연히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민생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구출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여기저기 만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수 시장이 위축돼 있고 또 이제 수출도 관세 폭탄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네.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이제 경제 내수 특히 이제 내수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내수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빨리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TV 토론할 때 우리 이제 김정대 의원님하고 네. 우리는 100일 구출 작전 이런 것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부채 탕감, 폐업을 고민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개인의 어떤 뭐 일탈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뭐 과소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대출을 못 갚아서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고 네.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결국은 폐업 위기로 몰리는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출 작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꽤 많이 했었죠. 네. 네. 또 100일 구출 작전 좋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지금 회복이 아니라 구출할 때다. 이 워딩은 정말 되게 그렇죠. 그래서 딱 와닿는 워딩이네요. 예, 조금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작년이 이제 우리나라 자살자가 14,400명인데 50대 남성 자살률이 15%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60대가 1위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50대가 압도적 1위거든요. 네. 50대 남성이.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전에 이제 상당 기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출금 갚을 길이 없다. 가게 문 닫을 판이다.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년에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요. 치명타를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1월에서 5월 사이에 중국 관광객이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50만 명이 중국에 갔는데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면 500만 명의 일시적이지만 내수가 살아날 때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주에 에이펙에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무렵에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드디어 중국인 단체 관광도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을 고민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올해 아무리 못 잡아도 1,2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온다. 요것도 하나의 소비의 포인트로 보시고 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어떠냐. 네. 그래 이게 윤석열 3년간 싹 사라졌던 게. 네네. 그런데 지금 홍대암, 명동, 그 다음에 신촌, 어디 남대문, 또 어디 전국의 그 주요 관광지들 이렇게 보면은 다 지금 문 닫는다고 남대문 가면 전부 공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만 버티면 조금만 기다리시라. 네, 조금만 버티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중 정상회담 한 번 하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시고 3년간 특히 힘들었던
그 자살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런 어떤 그 계층들한테 이런 소식은 제가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을. 네, 그래가지고 저기 그 조금만 참으시고 그래도 조금 견디시면 우리가 잘 이런 거 살펴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뭐 저도 중국의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저기 단체 관광 좀 빨리 재개하자든가. 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돌이 베이징이나 어디 이런 중국 도시 한번 순회 공연 하잖아요. 그럼 확 들어와요. 이게 지난 5월에 재개가 됐어. 네. 그래서 우리 아이돌이 갖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어제 다 제대했어. 그러니까 2명이 휘랑 제대했다고. 네, 제대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TV에 저기 뭐냐 그 전방 사단에서 2명이 제대해가지고 정상 이러고 있더라고. 네. 쟤들 나왔어. 그러면서 쭉 내가 계산서를 뽑아 보니까 방탄소년단 완전체 됐어. 네. 이런 완전체로 활동하는 건가요? 완전체라니까. 알겠습니다. 완전체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내란 세력이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의도했거나 안 했건 간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 진보정당이나 이 진보 언론 쪽에서 이제는 이런 분들한테 저기 정말 다가가는 방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은 저도 그걸 어제 재방송에 했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격려하더라고. 네. 어디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추천 메뉴에 네. K-pop BTS가 있네요. BTS여 돌아와라. 예, 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TV 토론할 때 그 부자 감세. 네. 이거 좀 원상 회복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수 경기 살리려면 그 질문을 했어요. 네.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윤석열 정권이 딱 그 기억에 남는 게 부자 감세 때문에 82년간 87조 뭐 몇천억 세수 감소가 발생했거든요. 맞아요.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세금 정책을 사실 이거라도 원상 회복을 시켜야 돼요. 저희도 이제 정세 주장을 계속 했는데 정세는 조금 뭐 더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정부가 이럴 때 막 이제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어. 맞습니다. 지금 추경하는 것도 뭐 돈이 없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고가는 좀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지금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게 내란 종식, 내란 청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3대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아마 이르면은 다음 달부터 특검이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낭비다. 우리가 반대하는 거 왜 이거 굳이 검찰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이 특검을 통해서 어쨌든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네. 제대로 했나? 저는 뭐 이 세 가지 특검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김건희에 대한 그 수사가 어땠습니까? 뭐 거의 모시면서 사실은 황제 조사도 있었죠. 아니 자기 그 휴대폰을 스스로 검사 휴대폰을 반납하고 놓고 들어가서 뭐 어디 가가지고 그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사건 때는 제가 그때 페북했었어요. 그 사건 터졌을 때 윤석열은 아마 정권에서 물러나는 순간 당신은 이걸로 잡힐 거다. 왜냐하면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대통령 권한을 그런 데 써? 수사하지 말라고? 택도 소리하고 있네. 그 분명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페북에다가 당신 이걸로 반드시 고랑태. 예, 대단히 이제 스스로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야죠. 권력은 어디 그렇게 씁니까? 그 사적 권력, 공적 권력이잖아요. 이거를 개인의 어떤
뭐 인적 관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 수사하지 마. 대통령 벌써 물러났어야 돼요. 네. 사실 그 사건으로도. 최혜병 사건만으로도. 네.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한테 유리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을 살리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그동안 뭐 했어? 저 이 얘기하면 분통이 막 터지는데 검찰이 뭐 했어요? 자기 반대편 권력 또는 이제 적어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동원했잖아요. 국민을 탄압하고 반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데 이제 총력을 기울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럼 뭐 했어 지금까지? 네,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가 이제 말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윤석열 부부 언제 구속될까요? 아니 벌써 오늘 경찰 소환장이 공개가 됐어요. 네, 2번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 응하진 않아서 이젠 공개 소환 단계니까 곧 아마 조금 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게 특검 이전에도 벌써 시작이 됐다. 아, 특검이 가동되기 전부터 네, 가능하다. 그런데 특검이 되면은 이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짧고 굵게 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네. 짧고 굵게. 진상규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일단은 최혜병 특검이 대략 한 140여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이 한 170여일 정도 되거든요. 연장했을 경우에 최장.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군이나 경찰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엄군으로 한 1,600명 정도가 선관위하고 국회에 출동했는데 1,100명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70명은 매우 관심이 필요한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 이런 건 언론에서 안 쓰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후보님 공약 발표할 때 그걸 넣었는데 그들도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대들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이건 무력이 붕괴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회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우리가 적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지 내부에서 아무리 상담 치료한다 한들 그것은 또 다른 통제지 치유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정부가 이런 어떤 특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품어주면은 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의 헌정 질서가 정상화되고 또 회복되는 길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드디어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그래서 특검 수사는 한 축이지만 여전히 중심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집권 초에 좀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주요 이제 장관직들이 잘 인선이 돼야 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걸 해야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뭐 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는 어느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부처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일주일 동안 국민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 꼭 추천하고 싶다. 누가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외면하고 계신데. 아니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죠. 그 TV 토론에서 이제 워낙 트럼프의 관세 이제 폭탄, 그 약탈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과감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외교통상에 누가 책임자냐. 그래서 제가 김종대 우리 의원님을 이제 그때 거론을 했어요. 그 실검 7위. 금세가 올랐어. 대선 후보들하고 나란히 내리면. 야, 이건 또 경험에 나가서. 근데 원래는 이제 외교통상이 전공이 아니시고 그렇죠. 국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병사들의 내란에 동원돼 가지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거를 이제 치유해야 되고 민주적인 군인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바로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군 출신이 추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으로서 국방부 장관 추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정당 정치라는 게 어떤 당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 정당 간의 협치의 일원으로 돼야지 개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협치하겠죠. 민주노동당이랑.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얘기는 그냥 한 정당의 그 다른 정당에 있는 누군가를 그냥 개인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연합, 뭐 우리가 연립 정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연정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이제 인선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정도겠죠. 네네. 개인만 혼자 움직일 수는 없다. 정당 대 정당 협치가 필요하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 심상정 노동부 장관, 유승민 법무부 장관, 또 안철수 뭐 과기부 장관 모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협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런 정당 간의 협치는 아예 논의에서 배제가 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협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면은 명함을 못 내미는 이런 상황이 가면서 이제 특정 586 집단들을 하고 그 어떤 주류들의 세상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윤석열한테 정권을 뺏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광장의 전면에 서고 민주당이 그 광장의 뒷줄에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촛불의 정부를 만들겠다, 광장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은 무수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뺄셈의 정치가 됐고 근데 지금의 그 이재명 정부 출범은 협치의 대상이 보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 보수 실용 행보가 돼 있는데 이 왼쪽을 비워놓으면 이게 또 앞으로 여태까지 이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키고 탄핵까지 갔던데 가장 주체가 된 그 주역들이 또 소외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국정을 크게 한번 그 상상의 지평을 넓혀서 뭔가 정말 거국적인 그 정부를 한번 이 기회에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국정이 이제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런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의 파일을 좀 넓혀주는 방향으로 좀 통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정당에 누굴 등용한다기보다도 일단 국민 추천을 받는다 그러고 하면은 대통령과 이제 여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진보 정당 하고의 어떤 그 순회 회담, 어떤 정당 협의체, 또 이게 국정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협조를 구하는 뭔가 이런 어떤 그 한번 도량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크게 국가가 개혁이 되고 혁신이 돼야 될 땐 그런 품격이 필요하죠.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닉슨은 공화당인데 이게 이런 냉전이 이게 무너지는 거고 대탕트가 열리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닉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혼자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초빙해서 그 초당적 외교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거를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 키신저 국무장관이 이제 밀사로 가가지고 회담한 거를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게 품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미중 대탕트가 열리고 핑퐁 외교가 되고 이게 그 이후로 동아시아에 40년간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때가 미중 관계가 지금 그 뒤에 미소 같은 냉전이었다면 아시아 태평양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 토대가 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됐던 거고. 이런 어떤 거는 정파를 초월하는 어떤 담대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거국 정부가 돼야 된다. 거국 정부가 돼야 된다. 거국 정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아직 인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사가 나온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실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기조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 삐걱거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타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골드키위입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최상급 키위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데요. 골드키위는 맛도 맛이지만 풍부한 영양으로 면역력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사이즈와 수량에 따라 다양한 옵션 무료 배송으로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마켓타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키위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골드키위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한겨레TV 채널에 스토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주소창에 마켓타니를 입력 후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인사검증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민정수석은 일정한 이제 사정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란에 빠지게 되면 영이 안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차명이라고 하면은 그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게 되면 그럼 과연 민정수석이 자기가 굉장히 이제 칼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뭐 처음에는 이제 이 민정수석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사단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가 터졌는데 뭐 그건 이제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의혹을 가지고 초기에 어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는 잡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재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우려를 많이 보였던 인사입니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거의 반대하는 기류거든요. 그런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센 반대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고 그러면은 저기 한 번은 재고 회보심이 옳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면은 국민들한테도 한번 좀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기준에는 안 맞지만 더 중차대한 일이 있어서 그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시고 다만 대의를 위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진솔하게 이런 어떤 그 호소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우리도 한번 재고하고 뭔가 어떤 그 앞으로 일의 성과를 내는가 이래 지켜볼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정의당 기준이라면은 사실은 이게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직이라 그러면 아마 정의당 데스노트엔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었겠죠. 그 대통령실 검증 기준에 입각해서 봐도 는 데스노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고집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 차관까지 인사되는 걸 다 종합해봐야 어떤 팀인지 아마 실체가 좀 보일 것 같은데 민정수석 하나만으로는 요거 하나만 갖고 검찰개혁의 진용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뭐 다른 방안을 고려하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시동정부인데.